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는 세미트럭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오늘은 메가팩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매출 상승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혹은 왜 벌써 발생했는지,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 매출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주간 보험 등록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중국에서 주간 보험 등록수는 1,30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작년 동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델 Y 인기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벌써 인기가 식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중국 내 판매하기도 하지만 유럽에 함께 수출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분기 내 유럽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인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기 초인 4월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수치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도 업그레이드된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조금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전체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는 5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한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료는 각 분기 매주 중국 내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 매주 크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 특별함이 증명되는 시점은 2분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더욱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분기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판매량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업그레이드된 모델 Y의 인기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 내 판매량 중 모델 Y와 모델 3를 구분해서 보는 자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모델 3와 모델 Y 모두 다 급격하게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모델 3와 모델 Y 모두 유럽 수출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 내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수출하는 양까지 모두 다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재는 3월까지만 자료가 존재하지만 5월 초, 4월 달 전체 판매량 역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간 상당히 많이 나오던 테슬라 판매 부진 관련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또 에너지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4월 전체 판매량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모델 Y 판매량 증가를 확인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저가형 모델 생산 역시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초기 생산이 곧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저가형 모델 역시 대량 생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저가형 모델 출시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금 수준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저가형 모델 양산이 가져오게 되는 그 파급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모델 3 양산에 성공했을 때 원래는 파산이 가능했던 회사였는데 현금 흐름 플러스와 함께 흑자 전환을 하는 아주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손익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 3 양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손익을 가져온 게 모델 Y 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Y 양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손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저가형 모델 양산입니다. 그리고 이 저가형 모델이 대량 생산되는 시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생산 시작은 이번 분기 말 혹은 다음 분기 초에 시작이 되죠. 그리고 6월부터 로보택시 초기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은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라는 엄청나게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 로보택시는 텍사스와 캘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미국 교통부 장관이 밝혔다시피 앞으로는 연방 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주 단위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서 잘 진행이 된다면 개별 주를 뚫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를 한 번에 뚫고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극받은 중국과 유럽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에서 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저가형 모델 대량 생산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했었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 저가형 모델 양산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합되어 있기도 하죠. 저가형 모델 역시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FSD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FSD 시장 자체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큰 두 가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벤트가 바로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벌써 현재 진행형으로 S커브를 타며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테슬라 공시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지난 1분기 테슬라 공식 공시 자료 10Q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에너지 부분과 관련된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연 매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연 매출 같은 경우 테슬라 FSD를 이야기하며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그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보면 이연 매출이란 고객에게 돈은 먼저 받았지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받은 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기록하는 것을 이연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매출 같지만 사실은 부채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연 매출과 이연 매출 인식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연 매출 인식은 앞서 말을 했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연 매출에 대해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 이연 매출을 매출로 인식하는 게 이연 매출 인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이연 매출과 FSD의 이연 매출 같은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통점 같은 경우 테슬라 측에서 아직까지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FSD 같은 경우 무감독 자율주행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아직까지 감독을 해야 되거나 특정 국가에서는 FS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메가팩입니다. 이 메가팩은 국가 단위 혹은 주 단위에서 구입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이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테슬라가 약속한 수십 년 동안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 매출로 돈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FSD 같은 경우 원래 존재하지 않던 기술입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다리를 건설하는 것처럼 과거에 수백 번 시행되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단순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생각이 가능해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람 수준의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 이연 매출을 매출로 인식하기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FSD 버전 13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더 많은 이연 매출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FSD 버전 14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또 이 FSD 쪽 이연 매출은 단순하게 더 많이 인식한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있던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몰아서 인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FSD와 비교했을 때 불확실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다년간 제공해 왔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존재하고 있던 기술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던 기술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 차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현재 쌓여있는 각 이연 매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미래 인식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FSD 이연 매출 인식 같은 경우 이 기술 발달에 의해서 이연 매출 인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때 얼마만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연 매출은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에 얼마만큼 인식이 될 수 있을지 훨씬 더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연 매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 거의 30억 달러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30억 달러 내외의 매출을 얻고 있으며 여기서 마진이 20에서 25%이기 때문에 7억 달러 내외의 그로스 프로핏이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전체 비즈니스의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에서 기록한 부분이 7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토리 역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가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기여한 크기가 7억 달러 이상이 되고 벌써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올해 말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연 매출까지 보게 된다면 이 매출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벌써 받은 돈은 훨씬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땡큐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부분의 2연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분기 2연 매출 인식을 보게 되면 623밀리언 달러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진 50% 2연 매출 인식이 증가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롭죠. 전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에너지 부분 2연 매출이 지금 거진 100억 달러입니다.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쌓여있는 2연 매출만 100억 달러,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인식하게 되는 2연 매출이 에너지 부분 안에서만 50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이 50억 달러를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매 분기 최소 12억 달러 정도를 2연 매출 인식만 통해서 에너지 부분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벌써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테슬라가 설치한 메가팩이 문제없이 작동만 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이만큼의 돈을 그냥 매출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부분의 매출을 보게 되면 지난 분기도 그렇고 거진 30억 달러 정도가 되죠. 여기에 33%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벌써 받은 돈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벌써 받은 돈을 인식하는 거에 더불어서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추가로 메가팩을 더 생산하고 신규 메가팩 공장마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상당히 큰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마저도 에너지가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 순익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전기차 판매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겠지만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EPS에 충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며 EPS의 하한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맷 스미스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바로 앞서 살펴봤던 어닝 자료를 매 분기별로 나타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쌓여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2연 매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1년 안에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이 주황색으로 나타내 있고 1년보다 더 긴 시간 뒤에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현재 테슬라의 에너지 매출과 비교했을 때 이 2연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쌓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생산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2연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말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에너지 저장 장치 2연 매출 인식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분기에 12억 달러만큼의 에너지 부분의 2연 매출 인식은 깔려 있다. 왜냐하면 벌써 받은 돈이고 기존에 설치했던 메가팩이 갑자기 오작동을 해서 폭발하지 않는 한 무조건 인식하게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경우 한 번 사고가 나기까지 몇백만 마일을 주행해야 되는지 그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밑에 푸른 선 같은 경우 테슬라이긴 한데 오토파일럿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몇백만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몇백만 마일당 사고가 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안전도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 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조금 뒤 FSD 자료까지 함께 공개가 되면은 이와 관련된 비판도 확실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도 계절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주행해야지 사고가 한 번 난다라는 이야기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보게 되면 항상 4분기에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주행할 때마다 한 번 사고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절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는데 사고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기분이 많이 들뜨다 보니까 운전도 조금 부주의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목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조만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차트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웨이모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역시 방금 막 확인된 내용인데 바로 토요타와 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게 되면은 MOU랑 비슷한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전 협의. 잠재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토요타가 가진 하드웨어의 장점과 웨이모가 가진 자율주행의 장점을 결합하면은 차세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웨이모의 가격이 한 대당 2억 원 정도. 이게 생산가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를 보게 되면 거진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가형 모델까지 나오게 된다면 FSD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도 웨이모가 판매하는 차량보다는 단순하게 반값 수준이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비 합의라는 이야기를 던진다. 이런 예비 합의 혹은 MOU의 특징이 뭐냐면 실체는 없지만 관심은 받고 싶다라는 게 그 본질입니다.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웨이모가 이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고 저가형 모델과 테슬라의 FSD가 결합되는 순간, 또 테슬라의 FSD가 벌써 유럽 일부 국가에 진출을 시작했는데 일부 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 국가로 퍼지고 무감독 버전마저 퍼지는 순간 웨이모는 더 이상 관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수소차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수소차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던 연구진들은 이게 전기차와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수소차 개발에 참여한다고 해서 본인의 커리어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 역시 그 끝은 알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망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나에게 경제적 이익과 커리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 투자자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많은 업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예비 합의를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